안녕하세요. 메리처즈 점령 최진호입니다. 오늘은 메리처즈 17종 수술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수술비의 혁명이라는 어떤 문구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약관이 조금 많이 개정이 됐죠. 기존의 수술비라고 하면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쟁이 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17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의 정의를 수술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보상받을 수 없었던 흡인이나 천자 그리고 다양한 시술들이 보상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이 시점에서 꺼내 들었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6월 달에 실손 절판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7월에는 4세대 실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4세대 실손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즉 100%짜리 지금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7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수술의 정의 자체가 수술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보장의 범위가 훨씬 없다. 그래서 의료 실비랑 좀 조합을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실손전환 고객들한테 권유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서 기존에 있는 수술비랑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술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다. 그래서 ADRG라는 어떤 우리한테 생소한 수술 코드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랑 조금 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 밑에 급여 수가 코드 EDI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를 보면 굉장히 어지러워지죠. 근데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보험금 청구해 주실 때 진료비 세부 내역서 떼시잖아요. 진료부 세부 내역서에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쭈루루룩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나오게 되죠.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거는 이제 금액이 안 보이는 것 뿐이고 이런 식으로 의료 행위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얘네들을 이제 군으로 묶어놓은 이거를 바로 우리가 ADRG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나게 넓다라고 표현을 하죠. 딱 봐도 지금 보면은 막 검사료 같은 게 있죠. 즉 검사료를 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ADRG 개념은 이런 거다. 이렇게 EDI 코드, 즉 의료 행위별 수가를 이렇게 군으로 묶어놓은 거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DRG라는 놈은 기존에는 2014년 1월 기준에서는 702개 정도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20년 1월 기준으로 1116개가 되었죠. 이건 문재인 케어하고도 좀 영향이 있는데, 즉 점점 급여 수술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일칠종 수술비는 점점 진화하는 수술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DRG를 쓰게 되면서 뭔 문제가 사라지냐?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고 의료행위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그런 수술들도 또는 시술들도 보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종 수술비와 되게 비교를 많이 하고자 해요. 근데 아무래도 17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1호종 수술비 약관에 있는 코드들을 전부 세어봤을 때 약 108종 정도의 수술이 나온다. 근데 17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약관에 있는 코드를 다 세어보면요. 628종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약관을 이렇게 뒤져보면 끝에 보이는 번호는 275번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628종이냐면 여기 보면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일이 이렇게 코드를 하나씩 다 세어보면 628종이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628가지 수술을 이제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628종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아까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얘를 풀어 헤치면 어마어마한 가지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코드 중에 이 코드가 있어요. 이 창상봉합술을 보상해드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J043 코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 코드를 쭈루룩 펼쳐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술들이 쭉 나오게 되죠. 즉 628가지의 우리 약관에 있는 수술 코드 곱하기 얘네들 행위별 코드를 해주면은 어떤 유튜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보장의 범위가 넓다. 다만 우리가 조금 설명하는 데 난해함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시술이나 수술 이런 것들이 급여 처리됐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여기를 확대해서 보니까 J043 코드 중에서 재미난 게 있어요. 유방 생검 그리고 여기 보면 절개 생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시술 코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였어요. 이렇게 유방의 절개 생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 행위인데 검사 행위가 과연 수술비가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저희가 심평원 사이트에 가서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심평원 업무 포탈 사이트 한 데 들어가 가지고요. 제 주민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질병 분류 코드를 넣는 거죠. 제 주민번호는 아닙니다. 여성분의 주민번호를 좀 빌렸어요. 그래서 진단 코드는 N62 되게 많이 가지고 오죠. 여기에서 보상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술 코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드예요. 유방의 절개생검 코드죠. 그 코드를 넣고요. 결국 실행 결과 여기 돌려보면은 J0900이라는 이 DRG 분류 번호가 뜨거든요. 옆에 한글로 기타 유방 및 애과 수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코드가 과연 우리 약관에 들어있냐? 약관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 있죠. J0900. 그래서 일종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얘가 시사하는 게 그런 거죠. 17종 수술비란에는 꼭 수술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검사만 했는데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구나. 그래서 최재원 심장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보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처아즈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배액술이 잘 된다. 근데 배액술이 잘 된다고 하면서도 어떤 배액술 좀 우리랑 친한 배액술이 나와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1호종 수술비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메디처아제가. 근데 1호종 수술비에서 조금 분쟁이 되고 있는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항문주의 농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루라고 조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항문주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농이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험금을 청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1호종 수술비에 분명하게 보상하는 손해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면책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항문주의 농양이라는 놈 치료를 할 때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하지 않죠. 주로 이제 구멍을 내줘 가지고요. 농이 뚝뚝뚝뚝 점점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최근에 면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일체종 수술비로 가셨을 때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보상이 있을 때 되게 많이 부딪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복막 투석 도관 삽입술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 신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복막에다 관을 삽입을 해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투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되게 거창하잖아요. 복막 투석 도관 삽입술 고객님들이 질병 수술비 청구를 좀 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얘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을 하지 않아서 면책이 많이 된다. 근데 일칠종 수술비에서는 그러한 부분과 관계없이 보상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으로 갈 수가 있고 지금 8월 4일자 개정에서 연간 3회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체를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물질을 삽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간 3회로 변경되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일칠종 수술비의 장점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도수 정복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도수 정복술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탈구가 되었을 때 그 탈구를 조금 넣어주는 거죠. 특히 이제 습관성 어깨 탈구나 아니면 고관절 탈구가 되었을 때 거기를 맞춰주는 걸 도수 정복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보상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지만 여기선 절대 보상이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도수정복술이 꼭 탈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절되었을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골절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뼈를 쑥 잡아서 뚝 하고 맞춰주면은 이게 바로 도수정복술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깁스를 해주면은 깁스 치료비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일칠종 수술비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골절 진단비하고 깁스 치료비 정도일 텐데 일칠종 수술비에서 제가 이게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의료 습가 EDI 코드라고 하죠. 행위별 습가 코드 쭉 훑어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관절 탈구의 도수 정복술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코드 N0762라고 해서 야 이게 만약에 나갈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해서 신평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제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고 S42.3 상완골의 골절 코드죠. 상완골의 골절 그다음에 시술은 의사 선생님께서 도수 정복술로 내 뼈를 맞춰줬어요 라고 해놓은 거죠. 정리하면 제가 팔이 부러졌고 그다음에 도수 정복술 의사 선생님께 뼈를 맞춰줬어요. 결과는 I28500이라고 뜨고 옆에는 견부 및 상완골 골절 수술이라고 뜨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보통 이제 제가 이게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가져왔을 거잖아요. 근데 원래 1호종 수술비나 17종 수술비 중에서 별로 시덥지 않은 것들은 다 1종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17종 수술비에서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1종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었는데 얘를 약관에서 찾아보니까 몇 종에 들어있냐면은 무려 3종에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일칠종 수술비라는 게 말로만 수술의 정의가 의료 행위로 바뀌었어가 아니고 실제로도 이렇게 수술 같지 않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도수정복술이라는 거는 수술로 보기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일칠종 수술비를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다. 마음속으로 일칠종 치료비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훨씬 일칠종 수술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실비하고 조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뭐 중대한 질환으로 갔을 때는 뭐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도 7종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죠. 주로 요즘에는 대뇌 내시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코로 들어가가지고 절제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뇌 동맥류, 우리가 되게 많이 발견되는 대뇌 동맥류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단은 상해에서 굉장한 장점이 생겼어요. 원래는 우리가 연간 1회를 보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연간 3회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상해 수술비하고 조금 비교했을 때 굉장한 장점을 발휘하는데, 그게 바로 저는 골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골절 같은 경우 원래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 하나의 사고에 한 번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칠종 수술비는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연간 3회로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골절이 되었을 때 골절 수술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골절이 잘 유합이 안 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 상해 수술비에서는 이제 이미 수술비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재수술도 보장을 받겠다. 그리고 핀을 고정했을 때, 핀을 제거했을 때도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해 수술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고객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창상봉합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분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머리부터 목까지는 3cm, 머리 밑으로는 5cm 이상, 이 길이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금봉합이라면 또 가능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셔야 분쟁에서 우리가 쉽게 탈출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핀 제거술 당연히 보상을 해드린다는 거. 그래서 정리해보면 17종 수술비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수술의 정의를 의료 행위로 바꿔놓다 보니까 기존 어떤 수술비에서도 안 되던 것들이 되더라. 특히 뭐 핀 제거라든지 아니면 뭐 유방 재건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혈모세포 이식술, 이런 것도 주사를 맞는 거고 사실은 조혈모세포 이식술이, 이런 것들이 보상을 된다. 뭐 도관 삽입술이 된다, 배농술이 된다. 다양한 부분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 실비랑 조합하기 참 좋은 수술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칠종 수습에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항상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연간 1회 지급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타사에서 되게 공격을 많이 하는 게 비급여가 안 돼요, Q코드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전부 개선을 했다. 그래서 일칠종 수술비를 지급 횟수를 3회로 변경을 했고요. Q코드도 태아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비급여 중에서도 우리가 공격을 많이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연간 3회로 변경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점장 입장에서는 연간 3회보다는 매회 지급으로 바꿔주길 되게 바랬겠죠. 근데 매회 지급으로 했을 땐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연간 3회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메디처 아직 1호종 수술비 정말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1호종 수술비를 매회 지급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다시 지급받는 걸 살펴봤을 때 재지급률이 평균 1.8회 정도가 최대라고 해요. 그래서 연간 3회 정도면 매회 지급과 별반 다름은 없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은 굉장히 억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존 거랑 설계해 보셨을 때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3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장점이 또 발생을 해요. 체해 충격파 세석스 같은 경우는 1호종 수술비에서 1종 또는 2종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얘가 보통 면책 기간이 60일에 해당을 하죠. 근데 지금 17종 수술비 같은 경우 면책 기간 30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체해 충격파, 이 요로교석 체해 충격파 같은 경우는 한 번 치료 받은 다음에 면책 기간 60일이면요 치료 끝나요. 근데 30일 면책 기간이면 적어도 한 번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배액술, 뭐 다른 것들 타사에서 보상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연간 3회를 우리는 보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백내장에서도 같은 눈이 30일만 지나면 보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한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전 T눈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메디샤즈에서 예전에 피부질환 수술비라는 거 되게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게 매회 100만 원씩 줬어요. 치눈을 제거할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반복 수술을 많이 하는 걸 제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치눈 같은 경우는 다시 보상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3회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아보험에서 Q코드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특히 타사에서 공격을 되게 많이 했던 심방 중격 결손 또는 심실 중격 결손에서 무려 2천만 원의 보상을 하도록 됐고요. 기존의 1호종 수술비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를 80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걔랑 같이 조합을 되면 어떻게 되냐, 최대 2,800만 원을 지급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고요. 무려 반복 보장이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순열 9개월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보장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태아보험 설계하실 때 메리차제로 한번 설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급여에 대해서 공격을 되게 많이 당했는데요. 사실 비급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뭐 단순 피로,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뭐 이런 애들 단순 코고름 이게 다 뭐예요? 질병 수술비 특이하게 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랑 똑같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메리차제가 비급여가 안 된다고는 하는데 일시적 수술비에서 비급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되면 당신네들도 안 된다 이렇게 조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질병수술비 약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봤어요.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읊어드렸던 이 체크해 놓은 것들이 다 옆에 들어있죠. 즉 얘를 가지고 이 비급여 대상이란 얘를 가지고 약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급여 수술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그냥 자살골이다. 본인들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타사에서 공격을 또 하죠. 뭘로 공격을 하냐면 맘모톰. 네, 맘모톰을 꺼내 드려요. 그래서 맘모톰 우리가 비급여로 준비를 해버렸죠. 예, 맘모톰 수술에서 무려 우리가 100만 원이나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준비했어요. 1호종 수술비에서 맘모톰 1종에서 나가지고 20만 원 나가는데 메리차제 17종 수술비와 이 맘모톰을 조합을 하면 무려 100만 원이 나가게 된다. 그리고 갑상선 고주파도 준비를 특약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하이프라고 하는 것도 비급여로 준비를 했고 이미 로봇 수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타사에서 공격하는 이 비급여 수술 포인트들 전부 차단을 했어요. 그러고서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입을 해도 보통 40세 기준에서 1,000원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놨다. 그러고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맘모텀을 좀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유방의 결절, 즉 N62 코드를 많이 받아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병수술비 특약이 굉장히 가입 금액이 높죠. 1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맘모톰 특약으로 100만 원, 82대 질병수술비에서 다빈도 200만 원. 그래서 최대로 보상받을 때 42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맘모톰은 메리츠화재가 최고로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 밖에 고주파 열치료, 갑상선 고주파도 타사 대비해서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하이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 보상이 크다라는 점.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일출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팀장님들이 너무 설명이 어려워요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상품 제안서를 보면 1종부터 7종까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놨거든요. 주요 수술비는 빨간색으로 체크까지 해놨기 때문에 고객님을 만났을 때 그냥 이거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요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수술의 정의가 다르다. 예,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이 없고 수술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흡인천자 등 기존의 수술의 정의 때문에 막혔던 부분까지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다. 연간 3회로 약관을 개정하고 나서부터는 1호종 수술비랑 별다를 바 없다. 예, 매매 보장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청약일이 경과하면 다시 3회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 보장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태아보험으로 가입할 때는 Q코드를 보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심실, 심방중격 절손에서 업계 최고 보장을 드릴 수가 있다. 타사에서 공격하는 비급여술, 로봇 수술이라든지 갑상선 고주파, 맘모톰 이런 부분을 특약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해가지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실종 수술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 달도 성공적으로 마감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